호랑이처럼 기운찬 하루를 맞이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3월 25일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전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약간 휘청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코인이 있죠. 바로 이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바이낸스 코인이 왜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있는지 조금 이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페이스북에 관한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블록체인 전담 변호사를 채용한다라고 하는데 뒤에서 지금 걔가 짖고 있죠. 저 강아지가 저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블록체인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협상을 이끌 법률 전문가를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발을 담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사를 계속해서 보면은 한편 페이스북은 현재 여러가지 법정화폐의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나와있죠. 제 페이스북 측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언론이 무섭습니다. 저 차라리 페이스북 측에서 이제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공식화 해가지고 소식을 전해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대기업 알리바바에서 이제 최근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다시 한번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잠깐 보면은 중국 알리바바가 에어로스페이스 인포메이션 CEO, 항공우주정보주와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및 기타 기술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중국 금융 관련 매체인 시큐리티스 데일리는 두 당사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금융 및 세무, 정부 업무 및 블록체인 기술 각 분야에서 각각의 브랜드 기술의 자원을 적극 통합하고 심층적인 협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리바바 역시 계속해서 블록체인 쪽으로 많은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참고로 저 지금 계속 짖고 있는 저 강아지는 제 강아지가 아닙니다. 옆집 강아지예요. 저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정신사납지만 계속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월렛 및 전용 브라우저인 프로젝트 미스트가 운영을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스트 프로젝트 개발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안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미스트 개발팀은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이더리움 재단이 지원하는 D앱 개발팀의 상품 설계를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 중 USDT 스테이블코인 비중이 85.05%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달러로 5.81%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지난번에 보니까 95% 이제 거래량이 거짓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이것도 이제 거짓부렁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 다음 화제의 바이낸스 코인 왜 상승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런치패드 토큰 판매 방식이 변경이 된 것인데요. 선착순에서 추첨대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고래라든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경쟁이 안 된다 이런 불만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추첨제로 바꿨다라고 하죠. 자, 바이낸스가 오늘 24일 공지사항을 통해서 해당 거래소의 토큰 출시 플랫폼 바이낸스 런치패드의 토큰 판매 방식을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추첨대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추첨 티켓은 바이낸스 계좌에서 20일 이상 보유한 BNB의 수량에 따라 계좌당 최대 5개의 티켓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20일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추첨은 티켓 마지막 숫자에 대해서 투명하고 무작위한 방식으로 실시가 되며 KYC 절차와 국가 제한은 기존과 같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한편 해당 공지 후 바이낸스 플랫폼 토큰 BNB는 2시간 동안 약 13% 상승하며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6.35% 오른 16.34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로또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나와있죠. 그 간단한 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00개에서 200개의 BNB를 가지고 있으면은 티켓 하나, 그 이후에 500개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는 티켓 5장을 주는데 20일 이상 BNB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랜덤으로 추첨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죠. 최소한 어느 정도 공정성은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트론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곧 시작하게 됩니다. 트론의 표를 잠깐 보도록 하면은 이번에 트론이 USDT랑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USDT 옴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USDT 트론으로 바꾸게 될 경우 여기 있는 표를 기준으로 최대 20%까지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마케팅의 일가견이 있는 저스틴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표도 그렇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바이낸스 코인 표도 그렇고 제 트위터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블록파이에 대해서 이자 관련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또 만만치 않은 넥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넥소 측에서는 투자자가 플랫폼에 저장한 5가지 스테이블 코인 BAI, PAX, USDC, USDT, TUSD에 대해서 최고 6.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블록파이랑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얘네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위주로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록파이와 마찬가지로 넥소도 이제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서 작년에 큰 수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지지자인 릭 포그비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과 다름이 없다. 지난해부터 다양한 솔루션들이 출시되어 왔지만 정작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와 한 채널에 자금을 입금하게 되면은 해당 사용자는 사실상 은행의 역할을 하게 된다며, 하지만 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에는 이러한 법률적 책임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역시 기술만 개발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이런 제도적인 절차라든지 하는 그런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정부가 나서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옆집에서 개를 풀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짖고 있죠.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삼성 갤럭시 블록체인 키스토어에서 이오스 지원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오스도 그렇고 메이저 코인들이죠. 당연히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펌핑의 재료로 사용을 해먹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미국 소식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와이오밍주에서 블록체인 일자리 창출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와이오밍주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디지털 무역 자산협회 스티브 루피엔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현재 와이오밍주 경제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원동력은 관광업과 광산 채굴이다. 다만 주변 주에서 와이오밍 출신 근로자들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입법을 통한 블록체인 일자리 마련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가오는 4차 산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이제 주에 그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와이오밍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좀 본받으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정부의 4주간의 이제 기간을 주었었던 인도 대법원이 3월 29일 드디어 암호화폐 관련된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번 주 초에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좋은 소식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도 크지만 인도 시장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인도 송금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송금 사업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 그런 회사들에게는 이런 청문회에서 나온 소식들이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주장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 라이트코인이 $60를 이렇게 지나게 되면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이것을 라이트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까지 이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라이트코인 반감기가 오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에 관해서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스터 치프라고 하는 이 분석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차트를 비교를 해놓고 있는데, 좀 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위에 보고 계시는 것이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상관 차트인데, 라이트코인이 최근 비트코인 대비해서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가격 역시 라이트코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라이트코인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라이트코인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제 라이트코인이 100불, 200불 이렇게 가서 비트코인 가격을 많이 이렇게 견인을 할 수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 어떤 암호화폐라도 좋습니다. 이제 무거운 엉덩이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빵댕이를 그냥 발로 꽝 걷어차가지고 비트코인이 정신 차려서 가격 빨리 한번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라이트코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대비해서 정말 활동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준 암호화폐들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저희가 봤었던 라이트코인, 칼다노, 바이낸스 코인,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던 까마귀 코인, 메이븐 코인이 있었죠. 그리고 폴리메스 또한 업비트에서 이제 업비트를 중심으로 큰 가격 상승이 왔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이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이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렇게 펌핑 올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3월 31일 날 쉘리 테스트넷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4월 17일에는 IOHK 서밋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4월 20일, 2019년 4월 20일에는 쉘리 메인넷이 런칭이 되게 되는데 제 생일날 이제 메인넷을 런칭을 한다니 이건 혹시 찰스가 저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딱 개가 짖어주면 나이스 타이밍인데 짖질 않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헛소리는 그만하고 이러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에이다 가격 펌핑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달리는 것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ATM은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비트코인 ATM 기기입니다. 지원하는 코인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멋있게 생긴 비트코인 ATM 기기가 보여주고 있죠. 잉글랜드 버밍햄에 있는 ATM 기기입니다. 이 ATM 기기에서는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뿐만 아니라 송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ATM 기기까지 발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몰래카메라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도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크래그 라이트가 공항에서 자빠져 있는 것을 누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것을 올린 사람은 찰스인데요. 찰스도 이렇게 보면은 이 크래그 라이트가 사기꾼이다라고 이렇게 종종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거의 뭐 공공의 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떻게 어떤 계기가 돼서 개과천선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많이 펌핑이 오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제 시청자분들이 부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성토하고 계시다면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전달해드린 소식들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채널 유지를 위해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 덕택에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채널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